자, 이제 11페이지인데요. 우리 당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생활 밀착형 미디어 정당입니다. 우리 당은. 생활 밀착형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유럽의 내각제를 하는 국가들의 정당들인데 완전히 공동체예요. 생활 공동체.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랑 좀 비슷합니다. 교회랑. 어렸을 때부터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정당에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교육도 배우고 놀기도 하고, 왜냐면 내각제형 정당은 당이 굉장히 이 구심점이 강한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당원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 당원, 고등학생 당원, 대학생 당원, 그러다 보니까 막 30대 중반에 막 당대표 하는 거예요. 캐머런이 막 38살 때 당대표 하는 게, 아니, 태어나자마자 거기 보수당에 들어갔으니까 그 경력 충분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만 젊은 지도자를 키워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교육, 문화, 스포츠 서비스, 사업 홍보, 심지어 취업 중개까지 다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선진정당으로 맞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자영업을 우리 당의 지지층 기반으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청년 창업가들하고. 그러면 당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영업과 그 청년 창업가들을 사업을 홍보해 줄 수 있어야죠.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여기 왔는데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당에서 도움을 받으면은 우리 청년 당원들을 취업을 또 중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 사장들 거의 구인난의 허덕입니다. 청년들은 구직난이지만은 사업가들은 또 구인난이에요. 지금 우리 미디어 취업 직원 지금 3개월째 못 뽑고 있어요. 3개월째 못 뽑고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왜 그러냐면요. 실력이 있으면요, 이념성이 부족해요. 이념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필요한 그 전문성을 못 갖췄어요. 이러니 지금 뽑을 수가 없잖아요, 미디어치로. 근데 만약에 우리 청년 당원들이 쫙 있었다. 그럼 미디어치는 거기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 당원을 뽑을 때 반드시 우리는 취업 중개를 해야 되고, 취업 중개하려면 우리는 사업자 당원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사업자 당원들의 사업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당원 전체가. 그렇게 가야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유럽 정당 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공직 후보와 당직은 미디어 영상 토론을 통해 당원 혹은 배심원 투표를 결정한다. 이게 미디어 민주정당이죠. 우리 공천이요? 전부 다 영상 토론으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당직은 말할 것도 없고,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공천 문제 아예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의 강연장에서 이제 약간 좀 혼동을 하실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건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드린 거냐면,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당과 연결시키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는 제 개인 사업이에요, 엄밀하면. 이거 오랫동안 추진한 건데, 주로 막 탄핵 등등으로 지금 약간 이제 보류를 했던 건데, 다시 추진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탄핵이 이제 끝났으니까. 자, 토론 전문 방송 개설인데, 이거는 우리 당과 너무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당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에요. 이게 2년 전부터 제가 준비한 건데, 근데 해보니까 이번 우리가 종편의 이 폭거에 정말 속수무책이지 않았습니까? 유튜브로 저항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60대 이상 유튜브 잘 안 보고 집에서 채널만 돌리는 분들, 이쪽 접근을 못 들어갔다. 그리고 식당에 그렇게 JTBC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식당에 JTBC 돌려져 있는 거. 이게 우리 유튜브로는 접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번호를 따고 들어가야 되겠다. IPTV나 케이블에. 그래서 24시간 토론 전문 채널. 종편은 뭐 예능,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막 복합적으로 하는 거고,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종편. 가장 만만한 정치 브로커들 불러다가 돈 10만 원 주고 토론만 시키죠. 그럼 우리는 24시간 전문 토론 채널을 만든다. 종편에 비해서 돈 100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런 스튜디오 하나에다가 불러가지고 주로 우리 당원들 불러가지고 토론시키는데 돈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2년 전에, 이제 3년 전이죠. 3년 전에 IPTV 협회 회장을 찾아가서 제가 설명드렸더니, 자기가 수백 가지의 이 채널 아이템 들어왔지만은 너같이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은 진짜 처음 봤다, 이거. 이게 무슨 뭐 스튜디오를 세게 할 게 있냐.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24시간 동안 틀고 녹화하고. 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은 KT나 LGT, SKT의 IPTV 버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범 번호도 한 뭐 600번대 줄 수도 있고, 200번대 줄 수도, 200번대 얘기했던 것 같아요, KT에서는. 238번 주면요, 그냥 냈다 알려가지고, 시청률 조금만 0.1%만 나가면은 안쪽으로 넣어준다는 거거든요. 안쪽으로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해볼만 하죠. 우리 당원들 다 이렇게, 다 홍보해가지고, 번호 홍보해가지고.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제 이걸 저한테 많이 이제 질문한 건데, 제가 이거를 고민할 때, 이거 말고 뒤에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에서 사업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당원들이 내 개인 사업인데 이거는 당과 함께 하면은 시너지가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접수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럼 사업위원회에서 주로 사업가들이겠죠. 사업가 당원들이겠죠. 판단을 해서 야, 이 정도면은 이 추진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이 사람이 초기 자본을 마련한 거나 사업 기획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당원들에게 알려서 당원들이 지분 투자를 할 만한 사업이다 승인해 준단 말입니다. 그럼 쫙 알려서 당원들이 지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만약에 한다면은 모든 사업은요, 사업 주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분 나눠서 10명이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했다가는 그 사업은 무조건 망한다는 거 저는 그 확신 가지고 있어요. 그거 공기업되거든요, 공기업. 그리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업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사람이 경영권을 확보할 정도 지분을 갖고 추진한 다음, 일정 정도 추진한 다음에 우리 당에 올려요. 당에 올리면은 그걸 알려줘서 당원들에게 지분 참여를 알리면은 소액다수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같이 사업할 수 있게끔. 저는 그 모델을 우리 당에다가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TV도 제가 추진할게요. 추진을 하고 일정 정도 추진하다가 약간 이번 정도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는 회사를 이제 당에 올려서 심사를 거쳐서 우리 당원들 이거는 지분 참여로 좋겠다. 널리 알리면은 당원들이 뭐 한 명당 100만 원씩이나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지분 투자하게 해가지고 소액 다수로 한 3억에서 5억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모델이고 앞으로 우리 당원들 중에서 한다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제가 시범 케이스로 이 토론 TV는 먼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꼭 당과 이렇게 안 해도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가급적 이 당과 함께 하면은 시너지가 나는 것들은 가급적 당과 함께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건 분명히 시너지가 납니다, 이거는. 딴 사업은 몰라도. 자, 이 다음 건데요. 그냥 이것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을 기반을 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부들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시너지가 나거든요. 이건 제가 원래 유경수 야구장 사업이 아니라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박정희 야구장 사업을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제가 3개월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자까지 제가 다 알아놨어요. 근데 막판에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회에서 박 대통령을 갖고 야구장을 만든다는 거는 뭐 결례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냥 그날부터 안 나갔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 갖고 내가 어떻게 이러니 뭐가 되겠냐. 이러니 지금 박정희 재단하고 봉화마을하고 대중성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봉화마을 많이 갔지만은 박정희 기념재단하고 봉화마을하고 이 인원수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포기를 했는데 그때 추진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죠. 그것도 한 3년 전인데 어렵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야구장 하나 만드는 게. 지금 4인 야구 인원이 한 50만 명이어가지고 뭐 야구장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야구장 그때 제가 이 조사해보니까 서울 근방입니다. 경기도 근방에 3억에서 5억 가지고 야구장 만듭니다. 근데 이거 유경수 야구장은 주로 거기 만들 필요가 없죠. 경북 정도 만들면 되죠. 그럼 더 싸겠죠. 유경수 야구장은. 왜냐면요. 야구장을 만들면요. 한 30개 4인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야구 리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서울에서 하게 되면은
유격수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서울에 사면은. 복잡해지니까 경북이나 여기서 해버리면은 그쪽에서 뭐 유격수 싫어하는 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0개 야구단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과 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구단 리가를 갖고 있잖아요. 타리그와 또 교류를 하거든요. 타리그와. 계속 이 야구시장에서 우리가 야구장을 갖고 있으면요. 계속 넓혀가는 겁니다. 이 4인 야구단은요. 야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짱이에요. 짱. 야구장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경북 지역에다가 한 야구장을 만들어서 유경수 여사가 원래 장충동 리틀 야구장을 만들어서 리틀 야구계에서는 이제 데모로 알려져 있거든요. 충분히 유경수 야구장 만들 정도로 업적을 쌓은 분입니다. 그 야구장에다가 유경수 여사 동상 딱 만들고 유경수 여사 기념관 작게라도 하나 만들고 저 건너편에 또 박 대통령 동상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거점을 삼는다. 야구장을. 그리고 이제 야구장 하나 있으면요 이 당원대회 하기도 편해요. 거기서 하면 돼요. 야구장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데요. 그 돈은 정말 적게 든다. 제가 시장조사 다 해봤거든요. 서울 경기권이어서 그렇죠. 이 경북 쪽 가면 점점 더 떨어지겠죠. 돈이. 제가 그 파주 근처까지 갔을 때 최저가가 3억 5천까지 알아봤었어요. 파주 근처에 있었던 거 가지고. 더 빨리 하려면요. 경북이나 여기에 야구장 하나 가지신 분이 우리 당한테 연락해가지고 내 야구장을 유경수 야구장 하고 싶다. 그러면요. 그냥 돈 모아서 동상만 딱 유경수 여사 세우면은 바로 돼버려요. 한 달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수도. 근데 어제 제가 이거 브리핑을 하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 당원이 그 경북에 자기 땅 있다고 땅에서 하자. 바로 들어오는데 이 땅 가지고 만들면 이제 허가에서 좀 시간 걸립니다. 허가 걸려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야구장 가지신 분이 야구장을 그냥 본인이 운영하는 거죠. 본인이 운영하면서 같이 유경수 야구장으로 운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당에서 야구팀을 또 만들 수가 있죠. 야구팀을. 지금 어제 보니까 우리 당원들 나이 드신 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야구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야구하고 싶은데 야구장 없는 사람들 천지예요. 우리 야구장 있다 그러면요. 다 들어와요. 당원으로. 야구장 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리그에 진출할 수 있고 야구장이 필요한 거죠. 복싱, 라이딩, 등산, 축구, 스포츠 다 있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팀을 만들어야죠. 등산 모임은 이제 사실상 만들어졌죠. 28일날 계룡산 조원진의원 등반하지 않습니까? 저도 원래 산악회를 했었기 때문에 당이 안정되면 산악회를 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레포츠 시장에 우리 당이 직접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독서 모임. 독서 모임은 매주 한 권의 책 선택. 매주 한 권의 책인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 인문과학이기 때문에. 에세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제 카페가 오늘 2,000명 들어왔더라고요. 이 새누당 평당원 모임 카페가. 그래서 왜 네가 새누당 평당원 모임을 대표해서 카페 운영하라 그래서 이거는 당원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연락처를 공유할 데가 없기 때문에 긴급히 만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또 반대로 서울시당 게시판, 경기도당 게시판 좀 만들어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게 아닌데 각자 만드는 거예요. 급해서 제가 만들었을 뿐이고 우리가 당이 정상화되면 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맞죠. 그럼 저는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새누리당 독서 카페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한 2,000명 들어왔는데 매주 한 권의 책을 선택해서 저자를 이렇게 초청합니다. 어제처럼 이제 국회 빌려가지고 강연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당원들이요, 그 책을 한 1,000명만 사줘도요, 인문 사회과학 시장을 움직입니다. 출판 시장을. 출판을 한다 했을 때 500부에서 1,000부만 나가면은 출판을 하고 500부 미만이면 출판 못하는 책들이 허다하거든요. 근데 우리 당이 당원들을 1,000명이 사준다 그러면은 출판이 안 되는 책을 출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논객에게 우리가 아예 책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이런 책 써달라. 물론 논객이 우리가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뭐 걸맞아야 되겠죠. 걸맞는 논객을 찾아서 우리가 책을 제안할 수 있는 거고 인문사회 출판 시장을 우리 당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많습니다. 괜찮은 논객들, 전문가형 논객들 아주 많습니다. 이 보수파리 논객들 말고 해당 분야 전문가, 교육이면 교육,
국제면 국제, 전쟁이면 전쟁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좌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분야에. 그런 논객들 계속 당에 초청해서 책도 사고 조언도 듣고 그럼 당의 정책이 얼마나 풍부해지겠어요. 그리고 그분들 다 우리 다 당의 우호세로 될 거 아닙니까? 전문가형 논객들이.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해서 우리가 출판 시장에 영향도 미치고 전문 논객과의 우리가 소통폭도 넓히고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고 이거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만약에 당 정상화되면요 지금 있는 새누리당 평당원 카페를 갖고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페이지고요. 이 남의 당 얘기해서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이 차기 정권 설립은 어려울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국제 조류하고 너무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국제사회 조류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그때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탄핵 선동에 넘어간 유권자들 다시 모으고 어디도 지금 마음 주지 못하는 홍준표 지지로 나왔던 그분들 지금 계속 자유한국당 지지할까요? 홍준표 계속 지지할까요? 저 아니라고 봅니다. 홍준표 정치 다 드러났죠.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옹호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청년들, 전국의 자영업자들, 창업가들 이 정도로 하면은 차기 정권 집권 충분히 가능하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집권한다 그러면 누구냐부터 따져묻는데 그거 굉장히 후진적인 거고요. 이제 미국이 정치가 안정됐을 때는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세력과 연구소 중심으로 탁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사람 하나 얹어버립니다. 얹어버려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서 얹어서 대통령 된 사람도 수두룩해요. 대표적으로 저 아이젠하워 있잖아요, 아이젠하워. 저 공화당에서 그냥 얹어버린 겁니다, 저거. 그냥. 정치할 생각도 없는 사람을. 탄탄하게 정책과 이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필요한 사람을 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재지만은 대통령 단독으로 끌고 가질 않아요, 미국에서는. 싱크탱크들이 끌고 가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준비만 되면요, 대권 주자는 얹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이게. 자, 우리가 그렇게 탄탄하게 정당을 밑바닥부터 개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집권하면요, 100년 정도는 집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100년 가면서 한두 번 정도는 교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조지 프리드만이 얘기한 100년 후 강대국 코리아를 건설할 수 있다. 근데요, 이미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3만 불, 인구 5천만 명인 세계 7번째 강대국이요. 7번째 강대국입니다. 3만 5천 클럽이라 그래서 GDP 3만 불이 넘고 인구수 5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딱 해당되는 나라가 7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역액이나 이런 규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 10위고 이미 강대국이에요. 이미 강대국입니다. 그 현대경제원 발표 북한만 정상화되어도 연간 GDP 북한 18%, 남한 11% 성장한다. 20년간. 향후 20년간. 김정은이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북한이 중국 정도로 정상화 국가만 돼도 북한 11%, 남한 11% 성장하면요, 이게 20년 동안 놔둬버리잖아요. 거의 우리가 미국 다음에 거의 한 독일 정도를 추월하게 나옵니다. 독일 정도를. 세계 거의 3대, 4대 강대국 돼버려요. 우리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태극기 들고 마지막까지 진실 위해서 싸우고 홍준표 사기극에 버텨낸 우리 당원들이 반드시 당을 정상화시키고 집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태극기 집회 나온 분들, 한 60대 되는 분, 70대 되는 분들 많이 얘기해봤는데 자식들이 말린대요. 이제 그만 나가시라 그러면은 제가 아는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자식들한테 너 때문에 나간 너희들 때문에 나는 죽으면 되는데 니네 인생이 걱정이 돼서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다. 니네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국가를 만들어 놓으면요, 아들, 손자, 손녀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 국가를 만들어 놓으면.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강대국 코리아, 세계 한 3, 4대 강대국 코리아 되기 위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그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당은 어떤 관계냐. 저는 박 대통령은 피해자. 우리가 반드시 이건 누명 벗겨줘야 되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방향은 분명히 잡았단 말이죠. 박근혜 정권 때 외교 안보는 방향을 분명히 잡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잘한 거 그대로 승계해야죠. 당연히 그대로 승계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뭐 부정부패해서 이런 것들은 박 대통령이 못한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박 대통령이 잘한 거는 승계하고 잘 못한 것들은 우리가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당원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하등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한 대통령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그 선친의 모친의 업적까지 생각하면요, 우리가 강대국 코리아를 만드는 그 정당으로서요, 당연히 박 대통령은 우리 당원으로 모시는 게 맞다.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저는 모시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좀 설명드렸고요. 뭐 어제 강연하고 비슷한데 이제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했었고, 앞으로 이 당 정상화되면요, 제가 말씀드린 거 뭐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어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강연이지만은 다들 다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또 시스템도 만들어서 가장 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